일단 이 단어학습법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학습. 단어는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하면 이제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혹은 이제 직장인들한테 하게 되면 이런 걸 많이 합니다. 좋은 어떤 단어 학습기 하나 몇십만 원 주고 사서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요? 딱깍, 딱깍, 딱깍 바뀌는 거 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을 해요. 방법이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겠지만 이게 평생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죠? 두 번째, 단어장. 이거는 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죠. 그죠? 단어장 한 권쯤은 다 사봤을 겁니다. 그죠? 단어장. 그럼 단어장은 언제 봐야 되고, 아까 말했듯이 학습 도구는 언제 써야 되고, 또 다른 방법은 없는지 참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했던 방법을 하나 이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플합니다. 이거요. 단권화였습니다. 이걸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했거든요. 단권화. 저도 처음엔 단어장을 샀습니다. 단어장 샀어요. 샀는데 친구들 단어장이 또 더 좋아 보이는 것도 있어요. 또 보다 보면. 그러니까 단어장은 눈이 자꾸 높아져. 얘는 이 단어장 뭐가 정리가 돼 있네? 비슷하게 생긴 철자도 정리가 돼 있네? 이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 단어장도 자기들마다 스펙이 다 있죠. 그죠? 그리고 나중에 나가면 토익 단어장도 팔고 뭐도 팔고 다 팔아요. 수고장도 팔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뭐를 내가 다 봐야 되는지. 그게 저는 역발상을 했죠. 뭔가 너무나 많다는 거는 통일되지 않았다는 거다. 자기들도 아직 뭔가 답이 없다는 거다. 그래서 학교에서 보충을 한다든지 혹은 뭐 수업 시간에 뭐 내신 때문에 교과서를 한다든지 내가 문제집을 푼다든지 여러 권에 나눠져 있잖아요. 혹은 단어장을 본다든지. 근데 어떨 때 보다 보면 내가 단어장에서 공부했던 게 교과서에서 얻어 걸릴 때도 있고 교과서에서 봤던 것이 다시 이렇게 문제집에서 얻어 걸릴 때도 있고 기분 좋잖아요. 그죠? 겹치는 것도 있지만 겹치지 않는 게 나오면 보통 인간은 좌절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안 되는구나. 까먹는구나. 나 머리 나빠. 이렇게 생각합니다. 까먹게 돼 있잖아요. 저도 IQ 보고 기겁했거든요. 제 IQ를 보고. 물론 저보다 낮은 친구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 IQ가 108입니다. 마음껏 웃어주세요. 저는 한 130, 140 나올 줄 알았어요. 나름 이제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단어도 당연히 많이 까먹었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단권화는 뭐냐면 아까 말했던 내신이든 뭐든 여러 군데서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거를 한 군데로 다 모았어요. 즉 여러 군데를 내가 동시에 볼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 군데 다 모았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번호를 썼어요. 1 하고는 confront 하고 반드시 제가 했던 것 중에 하나는 발음을 한글로 적었습니다. 좀 유치한 방법이긴 하지만 발음 기호를 적을 때도 있었지만 사전을 찾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냥 한글로 적고 강세가 있는 데만 점을 딱 찍었어요. 이렇게 번호 1, 2 번호 또 적었어요. subject, subtract 이런 거 적고 또 역시 쓰고 그리고 맨 오른쪽에다가는 뜻을 썼어요. 뜻을 쓰고 예문을 썼습니다. 이러면 또 이래요. 학생들이 예문을 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작을 해야 되나요? 아니 영작을 왜 해요? 아까 내가 보고 있던 보충교재 그 다음에 문제집 거기 있는 예문을 그대로 카피를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하잖아요. 컨트롤 C, V 잘 하잖아요. 그대로 써가지고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이 긴데요? 잘라요. 그죠? 주어 동사하고 목적어 있는 정도까지만 하고 뒤에 절은 다 빼고 아주 부분만 옮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어 부자가 됐어요. 2, 3주 만에 단어장 한 권을 다 채웠습니다. 폭발했어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모르는 게 이렇게 많구나. 우와! 말이 부자지 굉장히 부정적이죠. 그죠? 모르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고 해도 끝이 없는 거예요. 일단 한 권 채웠어요. 안 되겠다. 스탑. 더 정리 안 되겠다. 하고는 이걸 외워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권해죠. 그죠? 외워야 되니까. 외웠어요. 다음날 봤는데 까먹었어요. 몇 프로를 까먹었냐면 100개를 만약에 외우면 90%를 까먹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반반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90%를 까먹는 거예요. 108이라서 그랬나 보죠. 90개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10개. 근데 그것도 100개를 외워야 10개 남는 거죠. 100개를 못 외워요, 하루에. 자, 그러면 단어는 언제 공부해야 될까? 하루에 30분이 만약에 있다면 언제 공부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길게 한번 지그시 앉아가지고 자리에서 이렇게 30분을 쭉 공부해야 될까요? 아니면 30분을 미분을 해서 톡톡톡톡톡 해가지고 3분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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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번 하는 게 나을까요? 어떤 게 나을까요? 길게 간다? 아니, 짧게 간다? 내리시고. 그러면 지금 상당히 많은 청중들께서 짧게 여러 번 보는 게 낫다고 했습니다. 그걸 실천하는 사람? 주위를 돌려보세요. 참 재밌죠?
참 재밌죠? 인생에 두 방향이 있다고 합니다.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방법과 마이너스인 방향이 있어요. 이 방법은 그래도 하다 보면 뭔가 되겠지. 중간은 될 거야. 이런 거 없대요. 즉 방금 알면서 실천하지 않으면 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공부를 하는 걸 단어를 권장하냐. 짧게 여러 번 끊어치는데, 자, 아까 정리는 많이 할 수 있죠. 하루에 많으니까. 정리도 굉장히 간결하게 해야 돼요. 이쁘게 하는 것보다는 빨리 따다닥 딱딱, 예문 빨리 따닥딱딱 15초 안에 보통 단어 하나를 정리할 수 있는 딱딱딱 그런 걸 합니다. 이쁜 거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연필로 빨리 쭉 정리를 하고, 쉬는 시간 10분이죠? 3분만 하래세요. 3분만. 그러면 어때요? 아까 1번 컴프런트 단어 했죠? 반으로 접어요. 단어하고 발음만 보이게 하세요. 그죠? 오른쪽 뜻은 가려졌죠? 그럼 어때요? 컴프런트 딱 눈으로 보고 발음 생각해봐요. 한글이 바로 있죠? 컴프런트 발음했어요. 마음속으로 세요. 1, 2, 3 뜻이 생각나요? 안 나요? 안 나죠? 안 나면 바로 체크해요. 쿨하게 책? 모르는군. 바로 넘겨요. 바로 넘겨서 한글 뜻과 예문을 봐요. 그럼 한글 뜻 보면 직면하다. 그리고 아래 예문 있죠? 예문을 보고는 머릿속으로 뜻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녀는 직면했다. 어려움에. 그죠? 해석을 했죠. 다시 넘어가요. 5초에서 10초면 한 단어를 봤다예요. 봤다예요. 외웠다가 아니에요. 단어를 외운다라는 걸 앞으로는 생각하시면 안 돼요. 빨리 보고 발음해보고 예문을 보고 까먹자. 절대로 까먹는 단계를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까먹자 생각해보세요. 망상처럼 자꾸 기억이 나요. 왜 자꾸 얘가 안 까먹고 내 머릿속에 맴돌지? 마음을 비우란 말이에요. 원래 까먹는 거니까. 어디다가요? 보고 소리 내고, 그죠? 그 다음에 3초 안에 기억이 안 나면 오른쪽을 봐가지고 뜻 보고 예문 보고 해석해보고, 그죠? 체크. 그리고는 까먹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렇게 마음 편하게 가져보세요. 3분이면 그러면 보세요. 한 10초 정도의 한 단어니까, 그러면 3분이면 몇 초입니까? 180초죠. 180초면 산술적으로 한 18개 단어지만 한 15개 정도만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첫 번째 1교시 되기 전에 담임선생님 이제 조회 오시잖아요. 오늘 전달 사항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온다. 혹은 뭐 자투리 시간, 직장에서 자투리 시간이 있다. 그러면 그때 쫙 보고 체크 열에만 9개, 10개 다 이렇게 탈탈 다 체크되겠죠. 그렇죠? 2교시 쉬는 시간 라운드 2 해볼까? 또 틀렸어. 2개째 체크. 아까 1번에서 15번까지 다시 보는 거예요. 체크. 그리고는 몇 개 더 보는 거예요. 단어 공부가 벌써 재밌나 봐요. 몇 개씩 더 봐요. 그런 식으로 하루에 자기 적정량을 보는 거. 아까 3분씩 한 10번 정도 보라고 했잖아요. 일단은 쭉 많이 빼는 방향으로 가요. 화려해요. 이렇게 30개에서 50개 정도 나온다. 그러면 그걸 하루에 내가 보고 까먹었다로 정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30에서 50개. 나는 하루에 40개를 보고 까먹는다. 만나고 이별한다. 안녕.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음날 되면 어떻게 해요? 다시 그걸 보는 거예요. 다시 그 첫날 걸 봐요. 단어 이 정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문제집이죠. 문제집도 이게 서로 또 스펙이 다 있죠. 그죠? 얘 문제집이 더 좋냐? 이 문제집이 더 좋냐? 서로 재죠.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의미가 있어요. 근데 상당히 많은 경우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저한테 학생들이 많은 질문합니다. 아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강생들이 질문할 때 중에 하나가, 선생님 듣기 강의 하시지만 저 또 독해도 하고 다 문법도 다 하거든요. 원래 선생님 문법 좋은 거 문제집 추천 좀 해주세요. 독해집 좋은 거 추천해주세요. 제가 말해요. 좋은 거 없다. 구성이 잘 된 것들은 좀 있을 수 있죠. 근데 학생들이 다룰 줄 모른다는 겁니다. 제일 기본은 기출이잖아요. 사실은 옛말에 상위권 학생들 중에 어록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출 조심해서 살살 덜어 풀어라. 기출 다 떨어진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이 말을 들어봤다면 여러분들 상당히 지금 고수 레벨입니다. 즉 이게 중학교도 그렇고 특히 고등학교도 그렇고 우리가 나중에 어학시험을 보고 이러면 어떤 기출이라는 것은 항상 존재하잖아요. 그죠? 그거를 많은 학습자들이 어떻게 요리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크게.
특히나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 있어서 기출 문제 많잖아요. 선생님, 문법이 부족해요. 문법 문제집 좋은 거 추천해 주세요. 어법 문제집. 제가 말하죠. 없다. 없다. 에이, 헐, 쌤, 있잖아. 쌤만 그거 하지 말고 알려주세요. 제가 그러죠. 기출, 2개년, 369, 2개년, 분석해봐. 그래서 분석을 어떻게 해요? 그럼 제가 구체적으로 알려주죠. 제가 푸는 방식을 보여줘요. 제가 푸는 방식을. 자, 선택지 1번을 봤다. 이게 뭐 ing에 돼 있다. 그럼 이건 뭐 물어보는 것 같니? 글쎄요, 쌤, ing 모르겠는데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앞뒤를 보고 이게 병렬을 물어보는 건지, 두 번째, 그죠? 동명사나 분사를 물어보는 건지. 이렇게 뭘 해야 돼요? 선택지가 있고 이러면 내가 스스로 출제자가 딱 범위를 설정하는 것처럼 이미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뭐 냈다? 투부정사 때문에 냈다. 혹은 관계대명사인데 계속지용법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다. 이런 식으로 바로 말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보고 이게 틀린 것 같아서 혹은 소거하다 보니까 이게 답인 것 같아서 궁지에 몰아넣어서 4번 넣어야 답. 그거는 굉장히 논리적이지 못한 거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기본 기출을 가지고 일단 어떻게 활용할지 대해서 한 번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기출 벌써 다 풀었는데요. 쭉쭉 풀고 동그라미 X. 그거는 아무 의미 없어요. 정독과 속독을 같이 해야 된다. 강의에서 가르쳐주지는 않죠. 아무도. 일반적인 여러분들 인터넷 강의나 이런 데는 속독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빠르게 정독을 할 뿐이지. 그죠? 일반적으로는 정독 수준입니다. 꼼꼼하게 읽고 분석해주고 여러분들 어때요? 구문이라든지 꼼꼼하게 다 읽고 나면 상당히 좀 만족감이 있죠. 뭔가 공부를 한 것 같고. 근데 들었다. 내가 이해를 했다 수준이에요. 내가 표현해보지 않았어요. 그 시간 동안. 가장 그날 중에 어려웠던 질문. 이게 수능이든 토익이든 관계없습니다. 한번 쭉 보면서 한번 내가 눈으로 훑어보고 그 다음에 시작하면 스탑워치를 갖고 재보세요. 2분, 3분 안에 이렇게 쭈르륵 NG 없이 혹은 NG가 있어도 이렇게 내려가는지. 이게 속독입니다. 즉 공부는 정독으로 해도 돼요. 시간 재는 거는 뭐 모의고사 전에 되지만 정독으로 꼼꼼하게 독해를 하되 예를 들어서 마무리는 속독으로 하세요. 이거 꼭 섞어서 해야 돼요. 정독과 속독이 같이 가지 않는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문제집은 기출이라는 것들을 좀 잘 활용을 해줘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일반 기출이나 이런 것들은 인터넷에도 많이 있고 우리가 평가원 이런 데 들어가도 많이 있어요. 근데 아까 토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러면 또 저한테 물어요. 졸업을 하고 나서는 학생들이 토익이나 이런 것들은 기출 같은 거 찾아보니까 좀 없던데요, 자료가? 뭐 책 하나 또 좋은 거 추천했어요. 또 이래요. 그럼 제가 이러죠. 저 돈을 또 쓰려고 한다. 너 또 돈 쓰려고 그러지? 돈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학원보단 싸잖아요. 몇십만 원인데 인강보다 싸잖아요. 그럼 제가 그러죠. 도서관 가라. 니네 동네 도서관 있잖아. 도서관 가봐. 도서관 뭐가 있는데요? 토익 책 빌려준다. 공짜로. 한번 싹 풀어봐. 두꺼운 거 말고 얇은 거로 한번 모의고사 한번 쫙 풀어봐. 그럼 쌤 어떻게 돼요? 너의 현실을 알게 되겠지. 점수가 그지같이 나오겠지. 어떻게 해요? 거기서 넌 출발점을 맞추라고 그래요. 저는. 거지같이 나오든 잘 나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번 쫙 풀어봤다가 중요한 거예요. 남들보다. 도서관에 다 있어요. 요즘 음향시설도 다 있어서 거기 있는 CD, 테이프 빼가지고 도서관 가서 꽂고 듣고 연습장 있잖아요. 심지어 이면지도 있어. 도서관 가면 뽑아가지고 그냥 풀어요. 연필로 쭉쭉쭉쭉쭉. 연필만 하나 있으면 돼요. 풀어봐요. 쫙 다 해보고 하면 돼요. 자료 다 있어요. 영어 잡지도 있고 전부 다 있어요. 구독 빌리면 돼요. 정말 킵하고 가지고 싶은 게 있으면 그때 사는 거예요. 그게 전혀 없는데 추천해 주세요. 서점 가가지고 뭐 하지? 어떻게 하지? 그래, 과외해야겠다. 과외쌤이 골라주겠지. 과외쌤이라든지 일반 쌤들은 여러분들의 커리를 완벽하게 끝까지 다 보장해 주지 못해요. 결국은 또 나중에 돈을 들여야 되는,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악순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 그 쌤이랑 안 맞았어. 나 이 강의랑 안 맞았어. 합리화, 투사를 하게 됩니다. 자기가 먼저 할 생각 안 했잖아요. 그래서 도서관을 활용하면 됩니다.